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공무원 물리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될 한보환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수험생활에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고 특히 이제 물리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수험생활에 활력소가 좀 되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좌는 여러분들 그 교재 순서대로 쭉 보게 되면 뭐 물리량과 차원이라든지 뭐 벡터 뭐 이런 주제들이 조금 다뤄지고 있는데 실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거의 다뤄지지는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그리고 물리를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데 있어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 항상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 대학교 입학 시험이라면 대입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경시대라면 경시대에 맞게끔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맞춤형으로 얼만큼 내가 어느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물리를 공부할 때 어디다 포커스를 좀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1강을 좀 구성을 했으니까 좀 잘 들어두시고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시는 게 이제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제 9급 일반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7급의 뭐 기술직이나 아니면 9급 기술직들도 시험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요 강좌는 7급의 이제 고급 물리 쪽보다는 조금 좀 난이도가, 뒤에 뭐 기출 문제를 보셔도 알겠지만 난이도가 이제 고급 물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난이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단 여러분한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교재 내용들은요, 좀 난이도가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을 해 나가시면서 제가 그런 난이도가 있는 주제들은 다 거의 다 날릴 거예요. 거의 날려버리고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날려버리면서, 왜냐면 실제 여러분들 이 교재가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40강, 50강에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를 하겠다,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죠. 대학 물리기 때문에 거의 1년 코스로 여러분들이 거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론들이 좀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걸 4, 50강에 여러분들이 함축적으로 공부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물론 또 그렇게 공부를 다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시험에는 무관한 그런 주제들을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효율적인,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제가 거의 내용들을 많이 날릴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 지워 나가시면서 필요한 요소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라는 각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물리 공부를 하는 데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가장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계산.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리 공부가 좀 싫어요. 라는 얘기를 1순위로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개념을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 뜬구름입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계산이 가장 1순위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두 번째 개념 잡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계산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간단한 산수 능력만 여러분들이 있으신다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우리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는 여러분들 뭐 차원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벡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벡터 같은 경우도 기본적 요소만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고요. 벡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벡터의 합성이나 분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각도는 30도나 60도나 45도가 특수각도를 따르지, 여러분은 뭐 25도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학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문제고, 물리적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만 필요하니까 그냥 여러분 연산만 잘 하시면 돼요.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그리고 조금 더 나가봐야 특수각에 따른 삼각함수의 정도의 개념.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 물리를 공부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다 뭐예요? 미분과 적분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적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험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한 산수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절대 계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어차피 계산 문제들도 거의 다 대부분은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실제 2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는 많아봐야 두세 문제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두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를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막말로 이거 포기해버려도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는 점수에는 근접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이제 국정원 시험이나 아니면 뭐 경호처 시험 이런 데서는 거기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국정원은 평균적으로 물리가요. 한 60점, 한 65점 정도면 합격선이에요, 사실은. 그 경호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높아서 한 75점 정도면 받아도 합격선. 근데 구급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과학, 이제 거기서 이제 물리는 5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지만 과학 전체에서 그래도 90점 이상으로 맞아줘야 돼요. 90점, 95점 받아야 그래도 합격이 좀 가능한. 물론 이제 기술직은 조금 더 다르죠. 그래서 시험마다 자기들이 본인들이 맞아야 될 점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넘어가면 충분히 합격에 근접하는, 합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뭐 나와 있는 어떤 시험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막말로 두세 문제 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충분히 여러분들 그 점수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두세 문제도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하실 거 당부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개념인데 뭐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라든지 또는 뭐 원자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물리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 하면요. 물리라는 것은 어차피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과목이에요. 자연현상은. 그런데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건 대학이나 박사과정이들이 할 일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이미 뭐야? 이미 밝혀진 자연현상이에요. 밝혀진 자연현상. 그럼 밝혀진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자연현상 자체의 어떤 이해력만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 이해력도 시험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법칙이나 기본 정의 요 위주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만 정확한 오류가 없는 법칙과 오류가 없는 정의를 이해하신다라면 사실은 개념을 잡아내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더라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 좀 법칙과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안점을 두시면서 공부를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그런 물리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충분히 물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